두바이는 사막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눈부신 대도시로 탈바꿈한 사치와 현대성, 혁신의 상징입니다. 이 도시는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과 호화로운 쇼핑몰, 그리고 야심찬 프로젝트들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면 뒤에는 두바이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현상은 무엇일까요? 현대판 노예제일까요? 아니면 도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훼손하고 몰락의 벼랑 끝으로 몰아갈 만큼 엄격한 법률일까요? 지금 이 순간 두바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25가지 충격적인 현상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번 현대판 노예제. 두바이에는 잔혹한 현대판 노예제가 은밀하게 존재합니다. 화려한 도시 한켠에는 빈곤한 이주 노동자들이 착취와 학대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기회를 약속받고 두바이에 온 이들은 결국 착취와 절망의 악순환에 갇히고 맙니다. 이들은 10년 가까이 지속되는 장기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하고 여권을 빼앗겨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하며 그만큼 착취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은 약속과 달리 형편없이 적고 수수료를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들은 빚더미에 안고 절망에 빠집니다. 노동자들의 항의는 두바이 정부에 의해 가혹하게 억압됩니다.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부당함을 외치는 이들은 체포돼 감옥에 갇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도 기본적인 권리도 없습니다. 이들이 처한 생활 환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비좁고 비위생적인 임시 숙소에 수십 명이 몰려 살며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권을 무시한 대우가 일상이 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일부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죽음조차 가족에게는 정부가 지급하는 산재 보상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는 현실입니다. 24번 주소 체계의 부재. 현대적이고 호화롭게 발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두바이는 최근에야 전통적인 주소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과거에는 집 번호나 거리 이름 대신 두바이에서는 주로 눈에 띄는 건물, 상호명 혹은 구두 설명에 의존해 길을 찾았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배달하거나 우편을 보내고 심지어는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조차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바이 당국은 2015년 마카니라는 좌표 기반 위치 지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건물이나 출입구마다 고유 코드를 부여해 인근 표지판에 표시함으로써 위치 확인을 훨씬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카니 시스템과 함께 출시된 마카니 두바이 앱은 도시 내 길찾기와 우편 배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앱 덕분에 택시기사, 우편 배달원, 그리고 주민들이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우편 수집과 분류, 개인이나 기관으로의 배달 과정도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니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고유한 방식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거리 이름이나 지역명과 함께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랍어 이름 관습상 아버지의 이름을 중간 이름으로 사용하는 문화 때문에 우편물 분류 과정에서 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한 두바이는 현재 더 현대적이고 표준화된 우편 시스템으로 전환 중입니다. 이를 위해 에미리트 포스트 그룹 서비스를 도입해 가정 배달, 기업용 소포 서비스, 우편 보험, 그리고 배송 추적과 같은 맞춤형 우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3번 여성에게 강요되는 엄격한 복장 규제. 두바이는 특히 여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복장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성은 얼굴과 손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규제를 집행하는 데에는 많은 불일치와 문제가 존재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전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전통적인 검은색 아바야를 착용합니다. 이는 날씨와 상관없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히 기온이 치솟는 두바이에서는 불편함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무거운 옷을 여러 겹 입으면 탈수, 열사병,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반면 남성들의 복장은 훨씬 간단하고 쾌적합니다. 남성들은 주로 긴 흰색 로브인 칸두라와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 그리고 샌들을 착용합니다. 이 복장은 두바이의 더운 기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원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바이의 복장 규제는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여전히 많은 모순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2번 두바이의 물 부족 문제. 두바이는 사막 도시로 자연적인 담수 자원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주요 담수원은 지하수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점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바이 정부는 가정 용수와 경제 개발을 위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해수 담수화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는 다단계 플래시 증류 공정을 통해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해 담수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공정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도 많습니다. 특히 담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염분의 폐수가 바다로 방출되면 해수의 염분 농도를 높여 해양 생태계와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담수화에는 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의 막대한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이에 정부는 절수형 수도꼭지와 가전제품 설치를 장려하고 물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며 주민들이 물을 아껴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폐수를 처리해 관계, 차량 세차 등 식수 이외의 용도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공기 중 수분을 응축해 얻는 물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물과 같은 대체 수자원에 대한 연구와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21번 혼전 동거는 불법. 두바이의 법률 체계는 이슬람 율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 전 동거와 같이 개인적인 생활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바이 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집에 거주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특히 외국인 사회를 중심으로 이 법이 종종 무시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미혼 커플이 두바이에서 별 문제 없이 함께 살고 있지만 관계가 공개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이나 복지 혜택 청구 등 법적 절차에서 배우자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혼인 증명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두바이로 이주하기 전 결혼을 선택하는 커플들도 많습니다. 20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금거래 중심지 두바이. 두바이는 오래전부터 명품부터 독특한 기념품까지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쇼핑의 천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바이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활기찬 금거래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2013년 두바이는 전 세계 금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 세계에서 거래된 금의 무려 40%를 차지했습니다. 그해 두바이에서 거래된 금의 양은 2,250톤 이상으로 이는 코끼리 359마리에 달하는 무게에 해당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는 두바이가 세계 최고의 금거래 중심지라는 입지를 굳건히 증명합니다. 두바이 금 시장의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도시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교차점에 자리한 두바이는 세계 각국의 금 거래자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두바이 정부는 현대적인 기반 시설과 자유로운 법률, 경쟁력 있는 세율을 통해 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금 시장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폭넓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금괴, 금장신구, 금화는 물론 금 선물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금 상장 지수 펀드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두바이 금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방대한 규모와 전략적 위치,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춘 두바이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금 거래 중심지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금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특별한 금 장신구를 구입하고 싶다면 두바이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19번 사막에서 만나는 겨울. 두바이의 끝없는 여름을 만끽하면서도 동시에 시원한 겨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미리트 몰 안에 자리한 독특한 실내 스키 리조트 스키 두바이입니다. 스키 두바이는 무려 22,000제곱미터의 넓이에 최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하며 사막 한가운데에서 진짜 스키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리조트에는 난이도와 경사가 다양한 5개의 스키 슬로프가 마련돼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든 수준의 스키어가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스노보드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전용 구역도 마련돼 있어 모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스키 두바이는 단순히 스키를 타는 곳이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눈공원이 함께 있어
사계절 내내 겨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3,000제곱미터 규모로 실제 전나무와 아늑한 목조 오두막,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반짝이는 조명이 공원 전체를 물들이며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마법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18번. 소득세가 없는 도시.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의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득세 0% 정책입니다. 두바이 거주자들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자신이 번 모든 수입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율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많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장점으로, 덕분에 두바이는 전 세계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인 소득세 면제는 두바이 거주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더 많이 투자하며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죠. 이 정책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 많은 기업들이 두바이에 진출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바이 정부는 에미리트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로부터는 여전히 법인세를 거둡니다. 하지만 이 법인세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와 사업 발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바이의 소득세 0% 정책은 도시의 성공과 번영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제적인 인재를 끌어들이고 투자를 촉진하며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 나은 커리어 기회와 풍요로운 삶을 꿈꾼다면 두바이는 그 꿈을 실현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17번. 살 빼면 금을 준다. 두바이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인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체중을 줄이고 건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두바이 정부는 살 빼면 금을 준다 라는 독창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가장 특별한 점은 참가자가 감량한 체중 1kg마다 순금 2g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승자들에게는 추가로 다양한 귀중한 상품을 받을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 대담한 발상은 기존의 소셜미디어 중심 다이어트 캠페인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두바이 정부는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캠페인을 기획한 것입니다. 살 빼면 금을 준다. 캠페인은 2013년에 처음 시작돼 수많은 참가자를 모았고 이듬해에는 과체중 아동이 있는 가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하나 창의적인 점은 가족 모두가 함께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 보상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참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캠페인은 매년 약 7,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기록은 아흐메드 알셰이크라는 참가자가 단 3개월 만에 26kg을 감량한 사례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현대적 사고로 유명한 도시답게 살 빼면 금을 준다. 캠페인은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두바이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16번. 대다수가 외국인. 특이한 점은 두바이 인구 중 외국인이 현지인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두바이 전체 인구의 약 15%만이 토박이 두바이인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85%는 이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두바이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교차점이라는 전략적 위치에 자리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바이는 전 세계 투자자, 기업, 근로자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두바이 인구의 71%는 아시아 출신으로 중동과 아시아의 영향을 조화롭게 결합한 독특한 문화적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주민 중에서는 인도 출신이 가장 많아 아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두바이의 문화적 다양성은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다른 대륙 출신의 이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어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뒤섞인 활기차고 역동적인 국제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15번. 길가에 버려진 고급차들. 두바이에서는 고급차가 길가에 버려진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도시의 부와 화려함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광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싼 자동차들이 방치되는 데에는 지역 경제, 법률, 문화와 얽힌 복잡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실 두바이에 부유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시는 전 세계의 엘리트들을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과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값비싼 고급차를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방치된 고급차는 사고를 당해 수리나 재판매가 무의미해진 경우입니다. 거액의 수리비를 지불하기보다는 차량을 포기하고 새 차를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흔한 이유는 아랍에미리트의 엄격한 파산 및 부채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지 법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징역형을 포함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값비싼 고급차와 다른 자산을 그대로 두고 급히 나라를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감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고급차들은 주로 도시 외곽이나 폐차장, 때로는 호텔 인근에서도 발견됩니다. 드물게는 차량 안에 열쇠를 남긴 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가에 남겨진 고급차들은 두바이가 직면한 부의 이면과 경제적 도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14번 금을 뽑는 현금 자동 인출기. 이 도시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금 현금 자동 인출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계를 이용하면 현금 대신 금을 인출할 의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고급 호텔과 대형 쇼핑몰 곳곳에서 금 현금 자동 인출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원하는 금의 양을 골드바나 금화 형태로 선택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즉시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계에서 제공되는 금은 24캐럿 순금이며 품질을 보증하는 감정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방문객들에게는 독창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기념품이 되고 현지인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 현금 자동 인출기는 두바이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금을 사고 파는 것은 관광 수익을 늘리고 현지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13번 촘촘한 교통 카메라망과 엄격한 교통 규제.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는 촘촘한 교통 카메라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 대부분의 도로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교통법규 위반을 감시하고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입 초기부터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카메라가 움직임 하나하나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도한 감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이 시스템이 도로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보다는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잦은 과태료 부과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자발적인 준법 습관을 기르기보다는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교통 카메라 시스템이 두바이에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는 단속기관이 법규 위반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귀중한 교통 데이터는 시 당국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혼잡을 줄이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12번 세계 최대의 공중 수족관. 두바이몰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쇼핑몰로 유명할 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공중 수족관이라는 독창적인 명소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매혹적인 바닷속 세계에 흠뻑 빠져들 수 있습니다. 무려 1000만 리터의 물을 담고 있는 두바이 수족관에는 200여 종 33,000마리가 넘는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모래, 호랑이 상어를 보유하고 있어 그 거대한 크기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수족관과 수중 터널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터널을 따라 걸으면 마치 신비로운 바닷속 세계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관람객을 둘러쌉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 떼와 생생한 산호초, 맑고 푸른 물속을 유영하는 장엄한 상어들은 한 폭의 생생한 자연 풍경을 그려냅니다. 두바이 수족관에서는 단순히 감상에 그치지 않고 해양 동물과 직접 교감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상어 먹이 주기 체험, 안전한 철창 다이빙, 수중 스쿠터 타기 등을 통해 짜릿하고 잊지 못할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진행하는 다이빙 강습에 참여해 바닷속 세계를 보다 깊이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족관 백스테이지 투어에 참여하면 해양 생물을 돌보고 먹이를 주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체험은
상어 수조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들 사이를 걷는 것입니다. 특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한 터널을 따라 이동하며 눈앞에서 거대한 상어들이 헤엄치는 장면을 감상하게 됩니다. 11번. 두바이가 꿈꾸는 야심찬 디즈니랜드. 두바이는 대담하고 야심찬 프로젝트로 유명한 도시이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 세계 가족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 테마파크 두바이랜드입니다. 과거 두바이는 디즈니의 디즈니랜드 유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아랍에미리트가 스스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바이랜드는 현재 세계 최대 디즈니랜드의 2배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예상 비용은 6.3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테마파크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독창적이고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주요 명소로는 유명 만화 캐릭터를 주제로 한 구역, 활기찬 워터파크, 아찔한 스릴 어트랙션 구역, 중동의 문화와 역사를 모티브로 한 테마존 등이 있습니다. 두바이랜드는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가족 관광지로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곳은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두바이를 생동감 넘치는 엔터테인먼트 및 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바이랜드 프로젝트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막대한 건설 비용과 광활한 테마파크가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환경 피해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치열한 관광지 경쟁 속에서 과연 두바이랜드가 가족 관광객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0번. 낮은 범죄율.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두바이는 범죄율이 매우 낮은 도시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두바이의 범죄율은 계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이 도시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인구가 함께 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사업가와 이주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의 주민들은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엄격한 법 체계는 범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의 법률은 단순히 엄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효과적이어서 위반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두바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뿐 아니라 비자가 취소돼 강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바이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결과는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처벌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법 집행과 시민들의 높은 의식 덕분에 두바이는 매우 안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안심하고 거리를 거닐 수 있습니다. 안전은 두바이의 매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관광객들은 보안에 대한 걱정 없이 휴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과 여행 환경을 찾는 이들에게 두바이는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9번. 과거 두바이는 사막으로 뒤덮여 있었다. 오늘날 고층 빌딩과 호화로운 쇼핑몰, 럭셔리 자동차로 가득한 두바이의 번화한 모습은 불과 20여 년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당시 두바이는 아라비아만 연안에 자리한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1960년대 후반 두바이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에서 나온 막대한 수익은 통찰력 있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현대적이고 호화로운 도시를 건설해 세계의 부유층을 끌어들이겠다는 비전을 실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비전은 고층 빌딩과 쇼핑몰, 고급 리조트,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 등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두바이는 또한 세계적 명성의 고급 브랜드와 럭셔리 레스토랑들을 유치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두바이는 두바이몰, 몰 오브 더 에미리츠와 같은 거대한 쇼핑몰로 유명하며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고급 패션부터 독특한 기념품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일드 와디 워터파크, 실내 스키장 스키 두바이, 인공섬, 팜 주메이라와 같은 인상적인 엔터테인먼트 명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호화로운 풍경 외에도 두바이는 사막과 페르시아만의 자연미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수영, 윈드서핑, 카약 타기, 혹은 만을 따라 크루즈를 즐기며 도시의 숨막히는 정형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석유가 두바이 초기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지만 오늘날 이 도시의 경제는 훨씬 더 다양화되었습니다. 두바이는 현재 지역의 주요 금융, 상업, 서비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의 기업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풍요와 사치, 현대성을 상징하는 도시로서 전 세계 관광객과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8번 로봇 낙타 경주. 낙타 경주는 중동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스포츠로 그 기원은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두바이에서는 이 스포츠가 현대 기술과 결합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2002년부터 아랍에미리트는 낙타 경주에서 기수의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원격 조종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현대의 경주용 낙타는 로봇 기술을 장착한 채로 출전합니다. 로봇 기수는 무선 전동 드릴이 부착된 금속 프레임과 무해한 채찍, 작은 사람 모양의 머리, 장식용 비단 패널로 구성됩니다. 로봇은 낙타 조련사가 SUV를 타고 트랙 옆에서 원격으로 조종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낙타의 복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주의 박진감과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기수의 사고 위험을 없애고 경기의 공정성도 높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숙련된 조련사들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낙타들이 트랙 위를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경주장에는 원격 조종 차량 전용 차선이 따로 마련돼 있어 더욱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두바이의 낙타 경주 시즌은 보통 9월에서 4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두바이를 방문하게 된다면 꼭 한번 로봇 낙타 경주를 관람하며 이 전통 스포츠의 역동적인 분위기에 빠져보시길 권합니다. 7번 모든 것이 매우 비싸다. 두바이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만큼이나 모든 것이 비싼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유의 가격입니다. 두바이에서 우유 한 갤런의 가격은 약 500루피에 달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생수 한 병조차도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비싼 편입니다. 이러한 높은 가격의 이유 중 하나는 지리적 조건에 있습니다. 두바이는 척박한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로 물과 같은 천연 자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각종 물자 운송 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게다가 두바이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인기 여행지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고 운영 비용도 높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호텔, 쇼핑몰, 리조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두바이의 호텔 숙박 요금은 브랜드와 위치에 따라 수백 루피에서 최대 1만 5천 루피가 넘는 경우도 있으며 고급 리조트는 하룻밤에 수천만 루피에 달하기도 합니다. 두바이의 높은 물가는 일부 방문객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비싼 도시이며 그만큼 급여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러한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6번 모든 것에 면허가 필요하다. 두바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곳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 반드시 여러 가지 면허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거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두바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자를 신청하려면 스폰서가 필요하며 스폰서는 두바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여권, 신분증, 학위와 자격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미리트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발급되는 개인 신분증으로 생체 정보와 개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공공요금 신청, 세금 납부 등 정부와의 각종 거래에 필수적입니다. 두바이에서 운전하려면 현지 운전 면허증도 필요합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두바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시민들은 현지에서 운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두바이에서는 술을 구매하거나 반려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면허가 필요한 절차가 많다는 점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5번 엄청난 양의 석유를 생산하다. 아랍에미리트는 하루 약 450만 배럴, 즉 매일 올림픽 수영장을 가득 채울 정도의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 놀라운 석유 생산 능력은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자 아랍에미리트를 국제 무대에서 번영한 영향력 있는 강국으로 탈바꿈시킨 핵심 요소입니다. 20세기 중반의 석유붐은 아랍에미리트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른바 검은 황금에서 나온 막대한 수익을 전략적으로 투자해 현대적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때 불모지였던 사막은
오늘날 활기찬 도시와 역동적인 경제 상업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막대한 석유 생산량과 매장량 덕분에 이 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며 석유 수출 국기국 오펙기와 오펙+스 회원국으로서 시장을 조율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오펙+스 회원국 간의 생산량 조절 협력은 국제 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의 등락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국제 정세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석유 생산은 아랍에미리트의 번영과 발전을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생산 능력과 막대한 매장량, 그리고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략적 위치 덕분에 아랍에미리트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4번 인공군도. 두바이는 독창적이고 화려한 건축물로 유명한 도시이며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인공군도입니다. 두바이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이 인공섬들은 세계 상류층의 호화로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공군도 중 하나는 팜 군도로, 팜 주메이라, 팜 제벨 알리, 팜 데이라라는 이름의 3개의 대형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섬들은 거대한 야자수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매우 인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팜 군도의 총 면적은 6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 이는 축구장 8,000개를 합친 크기와 맞먹습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인공군도는 더 월드로 두바이 해안에서 약 4km 떨어진 바다 위에 위치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구본 모양을 본떠 배치된 300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더 월드의 총 면적은 55제곱킬로미터로 모나코의 면적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인공군도들의 가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고 외진 섬도 가격이 약 700만 달러에 이르며 가장 큰 섬은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섬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초부 유층뿐으로 그들은 남다르고 호화로운 주거 공간을 원합니다. 이처럼 대담하고 창의적인 인공섬 건설은 두바이를 관광객과 언론이 주목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경이로움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려는 두바이의 야심과 결단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두바이의 새로운 근무 일정. 최근 두바이는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근무 일정을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일정에 따르면 주말은 기존의 목요일 대신 토요일과 일요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근무 일정의 독특한 점은 금요일에는 반나절만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두 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해 내려졌습니다. 바로 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입니다. 금요일은 이슬람교에서 공동 예배를 드리는 신성한 날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근무 시간을 줄여 주민들이 종교적 의식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반을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반나절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두바이는 국제시장에 더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근무 일정은 서구 국가들의 업무 시간과 더 잘 맞아떨어져 국제적 협력과 무역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근무 일정은 두바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과 여가 여행의 기회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새로운 근무 일정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두바이를 국제적인 경제 문화 중심지로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동 최고의 쇼핑 명소로 손꼽히는 두바이몰은 고층 빌딩 숲 속에 자리한 활기찬 복합 단지입니다. 건물은 단 4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총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1200개가 넘는 매장이 입점해 있어 지역 공예품부터 세계적 명품 브랜드까지 다양한 쇼핑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두바이몰은 단순히 쇼핑객들의 천국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마련돼 있죠. 놀이공원에서 휴식을 즐기거나 어린이와 함께 교육적 체험이 가능한 놀이존에서 시간을 보내고 현대식 영화관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내 아이스링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아이스 스케이팅 체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명소는 세계 최대의 규모 중 하나로 꼽히는 거대한 수족관입니다. 마법 같은 이 수중 세계에 발을 들이면 1000만 리터의 물과 33,000마리 이상의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형형색 색의 작은 물고기부터 거대한 해양 생물까지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1번. 오일 패버를 극복한 놀라운 도전. 많은 사람들은 세계가 점차 석유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두바이가 쇠퇴의 길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바이는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도시의 번영은 검은 황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강력한 기둥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사실 석유 가격의 상승은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두바이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인식한 두바이의 지도자들은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광, 부동산, 벤처 투자와 각종 금융 투자 등 유망한 분야에 현명하게 투자한 것이죠.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오늘날 두바이는 단순한 석유의 도시가 아니라 관광의 중심지이자 투자와 비즈니스의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관광, 부동산, 그리고 비석유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며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중 하나로 자리 잡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바이는 시장의 변동에 대처하는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관광과 무역 부문에 집중해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덕분에 세계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회복력과 선연지명은 이 도시 성공의 열쇠입니다. 유한한 천연 자원에 의존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다양하고 견고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 장기적 번영을 보장했습니다. 두바이는 오일 패버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 지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25가지 놀라운 현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두바이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직접 와서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최신 영상을 위한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